네, 안녕하세요. 주식목화입니다. 자, 오늘 5월 15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4시 4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주식 어때는 바로 대한전선이에요. 대한전선. 자, 코드 번호가 001440 대한전선인데, 대한전선이 4월 28일 날 거래 정지가 됐었죠.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액면병합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 재개가 언제다? 바로 5월 16일 내일이죠. 바로 화요일입니다. 자, 그 거래 정지가 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다른 종목 그 액면병합을 했었던 종목들을 예시로 함께 그 말씀드리면서 대한전선이 어떤 기업인지까지 좀 심층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려서 좀 오늘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래서 좀 목이 조금 좀 텁텁하다는 거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거래제기가 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좀 무리하게 좀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한전선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레포트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전선은 국내 최초의 종합전선 제조 업체이면서 주요 제품이 전력 및 절연선, 나선 및 권선, 이런 이제 초고압 케이블, 통신 케이블, 커플로드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남아공, 사우디의 해외 생산 거점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유럽, 중동 등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중동과 아시아 시장에 집중해 왔었고 2016년 이후부터 미국과 유럽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래서 지난해 북미에서 연간 3억 달러 이상을 수주하면서 역대 최고 수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지난 2월 독일의 700억 원 규모의 또 초고압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프로젝트를 2건을 맡았다라는 또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수주하면서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고요. 전화번호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151위 기업으로서 시가총액은 오늘 5월 15일 기준으로 1조 8,568억 원이고 유동 주식수 비율은 59.3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랑 그 다음에 유동 주식수 비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부문별 주요 제품을 보시면은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력 및 절연선, 나선 및 권선, 통신 케이블, 상품, 공사 이렇게 총 5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이제 주요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매출액과 비율을 나타내고 있냐면은 자, 보시다시피 나선 및 권선 품목에서 가장 큰 매출액과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및 절연선으로 두 번째로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전선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이 2조 4,505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82억 원, 이렇게 나왔었고요. 당기순이익이, 얼마요? 218억 원,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주요 재무 항목과 안정성 지표를 보시면은 자산과 이제 자본이 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정성 지표가 크게 좀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부채가 좀 컸었는데,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에는 부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작년 2022년도 12월 달에는 부채가 확연히 줄고,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이 크게 늘어났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액면병합 하면은 사실 악재성으로 보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액면병합은 단순히 동전주를 탈피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액면병합을 함으로써 이제 좀 추후에 주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뭐 수주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재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사우디 앞으로도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액면병합을 한 이후에도 주가가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여진다.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전선 이제 액면병합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부정적으로도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러한 이제 왜냐면은 이제 액면병합이 워낙 이제 악재성으로 발생하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한전선이 내일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뒤에 함께 좀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소유 특정 증권 등 이제 소유 비율을 보시면은 이제 3월 23일 날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특정 증권 등의 수가 5월 4일 날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비율은 줄지 않았어요. 비율은 줄지 않았고 수만 좀 줄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뭐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다 나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액면병합 때문에 기존에 이제 10분의 1로 10분의 1로 줄어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병합을 하면은 보통 이제 그 100원이 어떻게 된다? 이제 1,000원으로 이제 뛰면서 1,000원으로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그 주가가 그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특정 증권 등의 이제 수도 같이 이제 좀 줄어든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크게 감소해서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뭐 액면병합 때문에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뿐이다. 크게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변동이 된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대한전선의 주요 뉴스를 보면은 계속해 약간 긍정적인 좀 그 뉴스들은 계속해서 나왔어요. 전부터 뭐 LS 전선과 대한전선 뭐 사상 최대 수주를 잔고를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해저 대한전선 초과 그리고 뭐 그전에도 이제 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여서 한번 이렇게 부각이 됐었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전선이 이제 작년 영업이익이 크게 전년 대비해서 22%좀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또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은 4월 초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이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먹구름대 위에서 거래 정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구름대를 아직은 그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자 이때 2020년도 5월달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하락을 했죠. 하락하고 잠깐 반짝 다시 급등을 하고 다시 하락하고 상승하고 급등하고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파동이 이런 식으로 좀 약하게 나왔냐면은 당연히 이때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지금 이제 매도세가 많으냐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할 수가 있고 1850원 그 다음에 여기 2200원 그리고 여기죠. 2400 한 50원 정도 2470원 부근. 자, 이 라인 때 굉장히 매물대가 많아요. 이 라인 때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는 대한전선이 내일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은 일단 저는 일단 1차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아무리 지금 이게 그 주식병합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일단 1차적으로 있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액면가가 너무 낮으면은 이제 동전주나 저가주의 이미지를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목적으로 이제 액면병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좀 잠깐 반짝 상승하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액면병합을 하는 경우라면은 다른 종목들처럼 이게 악재성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상승하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저는 두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 이 대한전선이 해야 될 게 많아요. 이 기업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지진 나는 나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재건이 필요한 이런 이제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또 들어가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한전선이라든가 뭐 LS 전선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전선이 앞으로 주가가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내일 거래 제재가 됐을 때 이제 그 반짝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그 당일날 흐름이 나오는 것을 좀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은 상승을 했다가 만약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을 또 지켜주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크게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만약에 어느 구간을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이 우리가 또 시나리오를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단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만약에 크게 급등을 하더라도 일단 이 1850원, 그다음에 2200원 이 부분에서 일단 크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일단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1차적으로는 이제 1850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내일 흐름 보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리뷰해드릴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또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전선을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예시를 안 드렸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대우 특수강이 있어요. 대우 특수강 같은 경우에도 이때 액면병합을 했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거래 정지가 됐었고 액면병합을 했어요. 그래서 대우 특수강 같은 경우는 거의 26%까지 당일날 이제 크게 급등을 하고 좀 많이 좀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내려왔는데, 자, 이 대우 특수강이랑 누구죠? 대한전선이랑 차이점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대우 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채가 일단 커요. 부채가 크고 뭐 재무도 사실 뭐 그렇게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도 대한전선이 월등히 좀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우 특수강 같은 경우에는 이날 26%까지 급등을 했다. 자, 이제 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제가 좀 예시를 좀 들어주고 싶은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도 이날 저 액면병합을 했어요. 1월 4일날, 작년 1월 4일날 액면병합을 했는데 2020년도에 이렇게 적자를 보이다가 2021년도에 다시 이게 좀 흑자를 보이는 케이스였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일날 액면병합 할 때 23%까지 급등을 하고 좀 이렇게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좀 급등을 하는 좀 케이스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누구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일단 당일날 일단은 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 다만 이제 급등을 하더라도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일날 내일 한번 흐름을 한번 우리 함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도 계속해서 뭐 대한전선 공시라든가 뭐 특징 이슈 뜨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다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에요. 보시면 275명 정도 있고요. 자, 지금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장전 브리핑 이렇게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뭐 모닝 이슈 체크할 만한 거 딱 10개만 또 올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의 또 주도 테마 해가지고 2주식 어때? 또 개장 전에 당일날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사들을 제가 5개 정도 추려가지고 관련 주랑 같이 올려드리니까요.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당일날 어떤 테마가 또 부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공시 같은 것들 제가 또 체크해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무료로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도 보시면은 제가 대한전선을 오늘 포스팅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관련된 포스팅도 제가 직접 작성해서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하이브, 뭐 넥센 게임즈 이렇게 제가 종목 분석해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녹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